자, 오늘은 토지허가 거래구역 해지가 2월 13일부터 시행됐는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토호제가 해지되면 다시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많은데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토지거래 허가제가 뭐냐? 요약해서 토호제라고 부르겠습니다. 토호제는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한 제도로 일정 규모 이상이면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거래가 가능한 지역이고요. 그리고 2년간 실거주 목적인 매매만 가능하기 때문에 임대나 전세를 끼는 갭 투자가 불가능했고요. 그러니 그 당시에 거래량이 급감할 수밖에 없었고, 근데 이제는 토호제를 해지하면서 갭 투자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당연히 갭 투자자가 들어오면서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고요. 결국 악재가 호재가 됐습니다. 지금 실물 경기도 상당히 좋지 않은데 오직 부동산만 떠받들면서 악재를 호재로 만드는 이런 마법 대단합니다. 과거에 어땠는지 한번 보면 압구정과 잠실, 토호제 지정 후에 아파트 거래량이 최대 95% 이상 급감했습니다. 1차 지역과 2차 지역, 서울 전체를 봐도 거래량이 이렇게 급감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갭 투자를 못하고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거래량이 확 죽었죠. 근데 이걸 2월 13일부로 총 291곳을 해제한다는 겁니다. 이런 해제 기사가 뜨자마자 해제 기대감에 대치동 잠실 아파트가 2억 이상 호가가 올랐고요. 그리고 주변 지역 반포, 둔촌 집값도 꿈틀대면서 토호제 해제가 주변 집값조차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부동산에는 내놓은 매물을 걷어들였고 호가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왜 강남만 풀어주냐? 여전히 묶인 곳들은 부글부글하다. 자, 온통 뉴스에서 호가가 올라갔다는 뉴스, 그리고 질투심을 유발하는 이런 뉴스밖에 없습니다. 현재 글로벌 정세에 대응하지도 못하고 있는데 국내적으로 정치 싸움, 그리고 국민들 싸움까지 붙이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언론과 정부입니다. 지금 압구정, 여의도, 목동까지 허가구역 해제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기대감으로 호가가 들썩들썩이고 있고요. 렛츠고! 잠실, 삼성, 대치, 청담동 이 지역을 토호제로 지정하면서 반포동 가격을 올리더니 이제는 반포동과 키 맞추기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반포동 레미안 원밸리를 보면 34평 기준으로 2년 전과 대비해서 2년 전에는 30억에서 40억대였는데 지금은 55억을 찍고 있습니다. 토호제 지정으로 반포동 가격만 올릴 때 그때도 불만이 어마어마했는데 지금 또 해제 안 된 지역들의 주민들의 불만이 엄청납니다. 형평성 문제를 얘기하면서 반발하고 있고요. 이게 참 부동산 공화국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내가 앉아서 돈 벌면 조용하고 남이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20억씩 30억씩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돈 벌면 그렇게 얄미울 수 없죠. 결국 아파트값 잡고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 혼인율, 출산율을 올려야 될 시점에 오직 본인 임기 연장, 그리고 정치 인생을 위해서 표심만을 위해서, 그리고 빈부격차를 더 늘려서 나의 지위와 신분, 계급을 더 높이겠다. 특권층이죠. 기득권층으로서 서민들과 갭을 확 늘리겠다. 이런 생각밖에 없습니다. 콘크리트 구조물을 짓는데 돈 쏟아붓고 다시 또 부수는데 돈 쏟아붓고 건설 경기 살리면서 내수 소비 살리려고 하죠. 근본적으로 수출 위주의 한국에서는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야 하는데 수출도 안 되는 부동산 왕국만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파트 거래가 반짝 상승하면 소비 심리가 살아났다고 다시 또 언플하고 있고요. 자, 기사를 보시면 토호제 구역을 해제한 이유는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넣기 위해서로 갑니다. 어떻게 해서든 부동산을 떠받들면서 국민들 세금으로 어려운 자영업자를 돕는다고 또 1인당 100만원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세금으로 본인들 부동산 지키면서 서민들 챙기는 척 하면서 표심을 챙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부동산 가격이 하향 안정화됐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투기 행위 발생 시에는 재지정을 즉시 추진하겠다. 참 말만 잘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인근 비규제 지역으로 투기 수요가 옮겨가면서 풍선 효과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투기를 오히려 불러일으키는 행동입니다. 토호제 해제 뉴스로 인해서 호가가 1억, 2억 이상 올라가는 것만 봐도 알 수 있고요. 자, 지도를 함께 보시면 잠실동, 대치동, 삼성동, 청담동 이 지역의 아파트들 291곳이 해제가 됐고요.
하지만 이 지역에 있지만 재건축 아파트 14곳은 해제가 안 됐습니다. 토호제 지정하고 나서 단기적으로 부동산 거래량이 줄고 가격이 안정화되는 효과가 있었으나 시간이 흐르면 미미했다. 그래서 해제했다. 잠실을 지금 초대장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지역에서 재건축 아파트 14곳, 강남구 대치동의 성경, 미도, 쌍용, 음마아파트, 음마아파트는 또 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송파구 잠실, 주공 5단지, 우성, 아시아선수촌 이런 아파트들은 재건축 대상이기 때문에 해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 정말 잠실 엘스, 이센츠, 트리지움 3대장이죠 거의. 이 대장들은 엄청난 호재입니다. 집값이 또다시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그리고 아쉽게도 주공 5단지와 아시아 선수촌은 30년 이상 건물이기 때문에 재건축 대상으로 해제가 안 됩니다. 자, 이제 묶여있던 잠실 대장들이 초대장이 될 거고요. 둔촌동, 가락동 이런 지역들이 따라올 수도 없게 됩니다. 그리고 대치동도 보시면 음마아파트, 미도맨션, 성경 1, 2차, 개포 우송 1차, 개포 우송 2차 이런 아파트들도 아쉽게도 해제가 안 되죠. 그러면 결국 주변 지역 아파트들 삼성 레미안 아파트, 아이파크, 대치팰리스 이런 아파트들은 또 호재가 되고요. 자, 이로 인한 부작용도 예상되는데요. 일단 서울 아파트를 매물 건수는 9만 건을 계속 돌파하고 매물이 넘치고 있습니다. 연끌족들이 풀대출에 경매도 넘치고 있고 부동산 건설 경기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인데 토호제 해지로 단기적으로 집값 상승이 오는 건 맞을 듯 하고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을 보시면 작년 6월, 7월 이때 기억나시나요? DSR 2단계가 올해 7월에 시행되기로 했는데 9월로 잠정 연기하면서 5월, 6월, 7월, 8월 이때 거래량이 엄청 늘어났습니다. 정부가 거래량을 더 늘린 거죠. 연끌에서 집 사라고요. 이번에도 이렇게 단기적으로 집값 상승은 일으키겠지만 앞으로 다가올 DSR 3단계 25년 7월에 예정되어 있죠. 단기적 상승 이후에는 또 이 시기가 다가오면 시행 전, 후처럼 이렇게 주춤할 텐데요. 결국 이제는 30억, 40억, 50억 그들만의 리그가 시작된 겁니다. 왜 그들만의 리그가 시작될까요? 빈부격차가 상당히 심해질 겁니다. 결국 부자는 더 부자가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봐도 고급 레스토랑에서 내가 밥을 먹고 있는데 온몸이 완전 명품입니다. 수주 맞는 사람들끼리 대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디서 식사 예절을 갖추지도 않고 기티도 안 나는 사람이 나는 30억짜리 아파트를 현금으로 사서 들어왔는데 25억 풀 대출에 겨우 현금 5억 가진 사람이 들어왔다. 왜냐? 이제는 갭 투자가 가능해지니까요. 그러면 30억으로 실거주를 하던 사람들이 5억 현금 있는 사람을 보고 옷 입은 것, 말하는 행동, 들고 다니는 가방 이런 걸 보고 수준을 따지겠죠.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급이 맞다고 생각할까요? 아니겠죠. 30억 현금이 있는 사람은 50억짜리 아파트로 가겠죠. 니들이 30억짜리 아파트에 풀대출로 들어왔어? 그럼 나는 50억짜리 아파트로 대출 땡겨서 가겠어. 이러면서 더 비싼 아파트로 가서 그들만의 영역을 구축하면서 비싼 아파트는 더 비싸지는 거죠. 결과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급격하게 유동성이 풀리고 금리 인상을 제대로 하지도 않고 금리 인하를 하지 말아야 될 때 하면서 대한민국 경제의 빈부격차는 엄청나게 벌어졌습니다. 소득 1분위와 5분위의 격차도 7배 이상 벌어지고요. 그리고 순자산의 격차 역시 40배 이상 벌어졌습니다. 결국 부자는 더 부자,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될 수밖에 없고요. 또한 이제 압구정, 여의도, 성수, 목동에 사는 사람들이 이런 이슈가 생겼으니 또 들고 일어나겠죠. 엄청 항의하고 반발할 겁니다. 현재 토호제가 연장이 돼서 26년 4월까지인데요. 이때도 안 풀어주면 5년이 지나서 왜 안 풀어주냐라고 엄청 항의도 많을 텐데 결국 언론에서도 이런 얘기로 도배를 할 거고 중요한 글로벌 정세에는 따라가지 못하겠죠. 지금 글로벌 정세에 따라가야 될 때 온통 국내에 정치 속보만 있는 것처럼요. 결국 대한민국은 기득권들이 더 잘 살고 기득권들만 누리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반포동, 한남동도 허가구역 지정도 하지도 않잖아요. 왜? 권력자들과 기득권층들이 사는 곳이니까요. 이 구역들도 어찌 될지는 내년에 가봐야겠지만 결국 중요한 건요. 빈부격차가 훨씬 커집니다.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되고 대한민국 정부가 부동산에만 몰빵하면서 투기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앞으로는
각자 도생입니다. 각자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남과 너무 비교하지 마시고 현재 흘러가는 동향은 이렇게 체크하면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투자를 해서 즐겁게 살아갑시다. 남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 와이